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똑똑한 인재 놔두고 깜도 안 되고 무능, 무지, 무개념의 리더를 뽑은 대가 정말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겪고 있는 지난 5개월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련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루라도 더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똑똑한 인재는 야당 대표를 맡고서도 자신의 역할에 너무나도 충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20명 정도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고해달라며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겨우 48초 환담하고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오히려 뒤에서 욕이나 하다가 국제망신을 당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참 감히 비교를 논할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한에서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은 안보와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라는 파고를 넘어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운을 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지 10년 됐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다. 지난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IRA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산과 국내산 전기차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IRA의 세제 지원 차별 조항은 지난 10년간 지켜온 내국인 대우 원칙 등을 담은 FTA와 WTO 규범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면서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법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의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나은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굵고 짧은 메시지에 이 꼼꼼함과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서한, 진정으로 자국 기업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일처리를 못해서 야당 대표가 나서서 서한까지 보내자 가만히 있을 국임당 아니죠. 국임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미국 에너지부까지 나서는 등 윤석열 정부의 IRA 해법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서신을 보내는지 알 수 없다. 정부의 IRA 대응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하려는 그런 목적 아니겠느냐라며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또 정쟁을 삼으려는 후한무치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엎드려 절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들이 못하는 일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니까 못마땅 하겠지요. 그래놓고 감축법이 해결되면 또 지들 공이라고 설레발을 치겠지요. 이재명 대표의 속뜻은 민생에 여야가 어딨냐,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는 야당이지만 힘을 더해주겠다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여튼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훌륭한 리더감 놔두고 대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안타깝기도 하고 하루속히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얼마나 못 믿어오면, 얼마나 한심스러우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와 국임당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내조만 하겠다던 이 김건희 행보가 계속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은희 사건 2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묘소를 찾아 참배한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무슨 바바리 코트 같은 거 입고 쓰레기 줍는 신용을 했습니다. 모르게 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모르게 하든가 해야 하는데 사진 찍을 거 다 찍어놓고 비공개라면서 은근슬쩍 착한 영부인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8월에 성남의 사회복지시설 안나의 집에서 2시간 정도 설거지 봉사를 했다고 또 대대적으로 언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시설의 신부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봉사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무슨 달랑 2시간 봉사를 해놓고 은근슬쩍 생색내기를 저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선행은 남모르게 조용히 티 안 나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달랑 2시간 하면서 사진 찍을 거 다 찍어놓고 봉사라고 하면 그게 봉사입니까? 아니면 코스프레입니까? 이왕 하려거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곁에서 1년 365일 하루 8시간씩 마음을 담아서 목욕도 살림도 가리지 않고 해야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보이려고 허위 이력과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고 전 국민 앞에서 사과까지 했는데 속지 않은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처벌은 별도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윤석열과 더불어서 막말의 대가 권성동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대고 있습니다. 권성동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와 통폐합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권성동은 MBC 경영진의 총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MBC에 대한 불만을 장황하게 내려놓으면서 MBC는 민주당 치어리딩이 바빴다. 민주당 유튜브 노릇이라 했던 것이다. 차라리 MBC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와 통폐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두 곳에서 하는 일이 같은데 뭐하러 따로 있냐. MBC는 공영방송하기에는 사명도 능력도 없다. 자기 본질에 충실해라. 그 본질이 델리민주 자회사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사명감을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잘 해내고 있는 언론사가 그나마 MBC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권성동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역시 MBC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국임당이 그렇게 말할 자격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임당은 일본 자민당과 합당하시렵니까? 조중동은 아예 대놓고 국임당 기관지 노릇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같이 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죠. MBC와 델리민주 합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만 안 된다라면 그렇게 해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땡큐지요. 가뜩이나 언론의 95% 이상이 치우쳐져 있는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된 언론이 델리민주와 같이 방송하면 베리베리 땡큐입니다. 민주진영에 언론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 시점에 어떻게 합치는데 힘 좀 써주시겠습니까? 윤핵관 권성동이 나서서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정 못 믿어오면 이번 기회에 언론개혁 한번 시원하게 하시지요. 왜 언론개혁하자는 소리는 절대 입 밖에 못 꺼내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